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는 호흡하고 뇌파에 대한 내용입니다. 호흡하고 뇌파. 이거는 제가 한의사하고 했던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들 단전호흡 같은 거 하잖아요. 단전호흡 하면은 호흡을 조절을 합니다. 호흡을 천천히 쉬죠. 천천히 쉬면서 보통 우리가 호흡을 할 때 평균 사람들은 3초에서 4초예요. 들숨 날숨이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그거를 바꿔서 측정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단전호흡을 할 때 길게 내뱉는 게 좋으냐 아니면 길게 들이마시는 게 좋으냐 이걸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들숨 날숨에 따라서 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바뀌냐면 뇌파가 바뀝니다. 뇌파에 따라서 뇌파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이제 지수들이 있어요. 이런 지수들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 그래서 뭐가 효과가 있는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성별에 따라서 호흡 주기, 열지수, 뇌파 이게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고요. 1번 문제. 2번 문제. 호흡이 구분, 짧은 호흡, 긴 호흡에 따라서 또 뇌파가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겁니다. 세 번째, 각 채널별로 알파파와 베타파가 있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 보면 머리에다 막 꽂죠, 뭐를. 붙이죠? 심장 같은 데다 뭐 붙이기도 하고, 그죠? 그게 뭐냐면은 심전도 이제 조사하거나 뇌파 조사하는데 그 하나 붙이는 거가 그게 채널이에요. 하나 붙이는 거가. 거기서 알파파도 나오고 베타파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파들이 나와요. 뇌파들이. 그래서 그 중에서 호흡을 바꿨을 때 특정 부위에 알파파, 베타파가 어느 게 더 많이 나오느냐 이제 이걸 조사한 겁니다. 그랬을 때 요거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자, 우리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데이터는 자, 우리 성별에 따라서 우리 문제가 뭐였죠? 성별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호흡 주기, 열지수, 뇌파가 총 몇 개로 측정됐냐면 이거예요. 여기 보시는 채널 1, 2, 3, 4, 5 그 다음에 알파파, 베타파가 1, 2, 3, 4, 5 채널 1번하고 채널 1번하고 같은 겁니다. 지금 보면 채널 1번 채널이 뭐냐면 같은 위치예요. 채널 1번에 알파파와 채널 1번에 베타파 이렇게 쌍쌍이 묶여져 있는 겁니다. 자,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시작. 자, 다 논의됐으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별에 따라서 호흡 주기, 열지수, 뇌파가 차이가 있는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별에 따라서 호흡 주기, 열지수 요 밑에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보도록 할게요. 분석 들어가서 평균 비교 독립표본으로 가야 되죠? 그죠? 얘는 성별이 독립이잖아요. 그죠? 표본이 독립이니까 독립표본으로 가서 성별에 따라서 성별이 1번, 2번 남자, 여자니까 이렇게 주고요. 호흡 주기부터 뇌파 전체까지 다 이쪽으로 집어넣고요. 그죠? 얘는 빼고요. 요것만 집어넣습니다. 자, 들어가서 볼게요. 쭉 봤는데 제일 마지막 거 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분산이 뭐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분산인 경우가 자, 이분산인 경우 요거죠? 여기가 채널 2 알파파 하나가 여기 있고요. 요거랑 요거 세 개가 이분산이죠? 얘는 위에 게 아니고 밑에 걸로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개념입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자, 그래서 호흡 주기부터 여러 개가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개 분석할 때는 여러분들이 일일이 보는 게 아니고요. 딱 보고 0.05가 큰 거 아니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은 거를 적은 거를 세면 되죠. 적은 게. 그죠? 딱 봤더니 대부분 쭉 봤더니 얘는 차이가 없네. 있네. 없네. 다 없네. 쭉 전체적으로 차이가 없네. 얘도 없고. 얘만 딱 있네요. 이제 요런 게 특이한 점이죠. 그러니까 요런 것만 보고를 해야 되죠. 그랬을 때 어떤 거는 차이가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고요. 차이가 없는 게 중요한 게 있을 수도 있죠. 얘는 뭐예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다 차이가 없는데 유일하게 열지수만 차이가 있습니다. 아, 성별은 열지수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네요. 차이가 있네요. 이렇게 우리가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자, 호흡 구분에 따라서도 한번 볼게요. 자, 호흡 구분에 따라서 이거는 똑같은 거니까 그냥 요것만 가지고 봅시다.
볼게요. 여기 보면은 호흡 구분에 따라서는 쭉 봤더니 나머지는 다 차이가 없죠. 0.05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재는 거예요. 딱 보면은 0.05보다 큰 거, 작은 게 뭐가 있는지를 빨리 파악하는 거예요. 보니까 쭉 보니까 다 0.05보다 작네. 요것만 조금 그렇긴 한데 비슷한데 0.05보다 얘도 크죠? 다 봤더니 전부 다 0.05보다 크네요. 그러면 얘부터 여기까지는 전부 다 차이가 없다. 그죠? 얘만 차이가 있다. 호흡 구분에 따라서 호흡 주기는만 차이가 있네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쭉 보고 0.05만 딱 머릿속에 떠올리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4개 채널이 있는데 채널 간의 알파파, 베타파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나오는 뇌파 중에 알파파도 있고 베타파도 있죠? 자, 그러면 이거는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한테 있는 내 머릿속에서 알파파도 나오고 베타파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얘는 그룹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알파파, 내 머릿속에 있는 알파파, 베타파의 차이. 즉 모든 사람들의 머리 하나에 알파파, 베타파가 동시에 나오니까 각각의 차이를 보는 거죠. 자, 이래서 이런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반복한다. 그래서 2번 반복하면 failed고요. 나중에 3번 이상 반복하면 그냥 말 그대로 반복 측정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원래는 반복 측정이라고 하면 되는데 2개 있을 경우에는 이름을 그냥 대응이라고 붙인 거예요. 말이 좀 어려운데 그냥 반복입니다. 얘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얘는 우리 분석 들어가서 평균 비교해서 대응 표본 T 검정 들어가시고 자, 이렇게 알파파 자, 우리 알파파에서 베타파를 뺄까요? 베타파에서 알파파를 뺄까요?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아직. 그죠? 그러니까 원래 이런 거는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얘기를 해줘요. 저는 알파파에서 베타파를 빼는 거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해달라는 대로 해줍니다. 왜냐면 우리는 분석까지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한의사들한테 물어보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 이해를 해서 이렇게 해줍니다. 자, 알파파, 베타파 빼볼게요. 알파파, 베타파. 한 번. 그 다음에 두 번째, 채널 2도 알파파, 베타파. 채널 3도 알파파, 베타파. 요거는 이제 손이 많이 가죠? 채널 4도 알파파, 베타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확인. 들어가 보면은 쭉 나와 있죠? 제일 마지막 것만 딱 보면 됩니다. 자, 다 똑같네요. 답은 쉽게 나올 수 있겠죠? 볼게요.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 각각마다 어떻게 돼요? 평균이 뭐가 나왔어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죠? 그럼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뺀 거가 마이너스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돼요? 알파파보다 베타파가 더 높은 거죠? 마이너스가 나오면 앞에 게 작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호흡을 조절했더니 알파파보다는 베타파가 훨씬 더 많더라. 알파파가 줄어든 건지 아니면 베타파가 늘어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 이것만 봐서는 어쨌든 알파파와 베타파가 호흡을 조정했더니 차이가 나더라.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유의 확률은 0.05보다 크면 차이가 없고요. 0.05보다 작으면 차이가 있고요. 지금 똑같잖아요. 우리가 어떤 통계 분석을 하더라도 기준이 똑같아요. 0.05보다 크냐? 차이가 없다. 작다? 차이가 있다. 계속 이거 반복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다음 주에 배우는 아노바도 똑같아요. 그 다음 주에 배우는 회귀 분석도 똑같아요. 무조건 0.05 기준으로 해서 크면 차이가 없다. 작으면 차이가 있다. 이렇게 나가면 되는 겁니다.